쳐라. 오늘도 어디를 한번 가봅시다. 10년 전에 이곳에 내가 처음 왔을 때 나를 두고 이제 독거노인이라며 놀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설마 했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나도 별 수 없이 독거노인이 돼 있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정석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왜 혼자 살았을까요?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푸른 하늘의 구름도 둥실둥실 나는 헤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다녔고 이발은 물론이고 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염은 자라 더부룩했고 행색은 초라했지요. 그러나 마음은 한없이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아무런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사회를 등진 사람이 누려야 할 자유라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시노페 디오게네스는 내게 무언가를 주는 자에게는 꼬리를 치며 반기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시끄럽게 짖어대고 내게 나쁜 짓을 하는 자는 물어버린다. 고로 나는 개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무욕의 성자일까요? 그의 일화를 살펴보면 그는 무욕의 성자라기보다 파격과 일탈을 탐닉하는 별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의식주 해결을 위한 그의 노력은 솔직히 너무 무성의하고 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걸과 쓰레기통 뒤지는 것으로 삶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아름다우며 거룩한 것이겠습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부귀가 아니라 한 줌의 따스한 햇볕이라고요? 이것은 무욕이라기보다 어리석은 생각이지 않을까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한때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이며 자연에 동화되는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꿈꾼 자유인으로 불리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동경하였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고 그를 닮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상가들이 소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데모 톨스토이와 인도의 국부 마하트마 간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 한국의 법정 스님 같은 분들도 소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소로가 매사추세츠주 콩고대에 있는 월든 호숫가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며 사색을 즐긴 기간은 2년 남짓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실천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부터인가 과연 소로의 삶이 보편적인 인간의 삶으로서 모범적인 사례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과연 소로처럼 살면서 만족하며 행복해야 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었고 마침내 내가 얻은 결론은 무척 회의적이었습니다. 소로의 삶은 보편적이라기보다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원칙, 바로 그런 보편적인 원칙은 없는 것일까?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며 내가 알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소로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며 내가 나름 추구해왔던 삶의 지향점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보편성 혹은 보편적인 삶,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일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면서 나는 내가 추구해왔던 자연주의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자연주의는 보편성이 기대된 별난 것이고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관심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결부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성결되어야 그 인간의 삶의 문제도 풀리지 않겠습니까? 내 관심은 태초의 인간, 지금과 같이 문명과 문화가 고도로 발달하기 이전의 인간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삶이 현재보다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를 이해하는데 훨씬 쉬울 것 같았던 것입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갈수록 인간의 삶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내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구상에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인류가 나타난 것은 250만 년 전쯤이라고 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오늘날의 인류로 진화해 오는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과 번영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체이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덕목인 것입니다. 메슬로우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5단계로 구분했는데 그중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바로 먹고 마시고 이세를 생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생물학적 욕구라고 이름 짓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지만 가장 중요한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나타난 이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법과 제도, 즉 문명과 문화는 근본적으로 이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근본 토대 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 근본 토대가 마련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고상한 윤리나 도덕 따위도 이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나는 디오게네스나 소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냐고요? 나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 먹고 마시고 자는 것만큼 선한 일은 없다고. 세상의 모든 일은 이 근본 도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사람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서로 어울려 만들어가는 공동선은 그 토대도 이 생물학적 욕구가 충족된 바탕 위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최고의 선이며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선입니다. 이것을 배제한 윤리도 도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나는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철학은 먹고 마시는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은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위하여 생산활동에 성의 있게 참여하여야 하며 나누는 일에 공평과 합리가 필요하고 더불어 만족하고 즐기며 공동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10여 년간의 고민과 방황을 끝내고 나날이 새롭고 희망적이며 아름답기까지 새날을 맞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